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세 번째 편, 이 법칙의 실제성입니다. 혹시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화면 위에 느낌표를 누르셔서 전편을 보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1편 끝부분부터 다루었던 문제,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인간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예의나 도덕성이나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을 기묘하다고 말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특히나 제가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옳고 그름의 법칙 내지는 자연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마 혹시 저에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 하려는 일이, 즉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못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느냐를 따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려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비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은 불완전해 라는 생각 또는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라는 이 생각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은 그야말로 돌이나 나무일 뿐 그것 아닌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돌이 자기 집 정원에 걸맞지 않을 경우 모양이 틀렸다 라고 한다거나 어떠한 한 나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별로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도 자신의 목적에 쓰기 편한 돌이나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유 삼아 그 돌이나 나무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날씨와 어떤 토양에서는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돌과 나무들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연의 법칙들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말은 우리가 보통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날씨가 나무에게 작용하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법칙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돌은 언제나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말할 때의 법칙은 돌이 늘 하는 일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공중에 던져진 돌이 땅에 떨어지라는 명령을 갑자기 떠올려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돌을 공중에 던지면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에서 돌은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많은 진실들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도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에 관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과학의 자연의 법칙이란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으로 가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때의 법칙은 확실히 인간이 실제로 항상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거의 전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단 한 명의 인간도 이 법칙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돌이든지 위로 던져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의 사이들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무언가가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이 실제로 하는 행동 말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신비한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우주에서는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기와 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들이 때에 따라 나의 충동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독특한 특징이므로 어떻게든 잘 해명해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는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이 돌은 모양이 틀렸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쩌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기차를 탑승할 때 창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나보다 기차에 먼저 탑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창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나 내가 정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내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사실 둘 다 똑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나는 내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보다 기차를 먼저 탑승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어도 막 화를 내기는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사람도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나에게 일부러 발을 걸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실수로 넘어뜨린 사람이 나를 실제로 다치게 했고 일부러 넘어뜨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고 실수로 넘어뜨린 사람은 전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내게 불편을 끼치기는커녕 정반대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전쟁 중에 상대편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 쪽에 아주 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하고 보상도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렇죠?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우리 자신만 보아도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 곧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30만 원에 만족하거나 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경우, 또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위험한 장소에 남아있는 경우,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도 지키는 것이나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 특정 순간에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류 전체로 볼 때에는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들어보세요. 어쨌든 인간에게는 충분한 정도의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개인과 계층과 국가가 서로 정직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대할 때에만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게 느끼거나 그르게 느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왜 나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라고 대답할 경우 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왜 사회 유익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되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답입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하는 대답입니다. 마치 야구를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점수를 따려고 라고 대답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기 그 자체일 뿐 경기를 하는 이유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은 사실 야구는 야구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왜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못 됩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그저 바른 행동은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말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은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사실에 불과하지만 도덕률, 곧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결코 없앨 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없앨 경우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도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했던 행동을 사실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일상적인 의미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이 특별한 사례를 볼 때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인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 즉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